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이 됐죠. 네. 뭐 국민의힘의 역전까지 당했고 또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지금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김경수 전 도지사도 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냈던데 저희가 어저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또 우원식 의장과 관련된 소보르빵, 네, 그렇죠. 우원식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우리가 어저께는 그 소보로 네. 대전 성심당 얘기하면서 야 거기 그 튀김 소보로도 팔고 그다음에 팥빵도 팔자. 팥빵도 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소보로가 이재명 대표라면 야 그 이재명 말고 거기 저 튀김도 있고 다 팥빵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슬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나 떨고 있니? 혹시 옛날에 그 네. 이게 어디 대사인지 아세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네, 보셨어요? 네. 모래시계? 저는 근데 그때가 어릴 어렸죠. 때라서 네. 네. 근데 그 유행어가 너무 개그화돼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나 떨고 유명한. 있니? 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되기 전에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심경이 그럴 것 같아요. 왜?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도 만약에 본인에게 적용된 제목들 이것들이 유죄 판결을 다 받으면 뭐 다 얘기하시라면 몇십 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야 윤석열 고꾸라지면 내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세상이 왔다. 네, 그러니까 야 사면도 해야지. 밀어붙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돌격, 무슨 야 다 탄핵시켜 뭐 야 누구야 한덕수도 탄핵시키고 최상목이도 탄핵시키고 내 편 아니면 다 탄핵. 줄 탄핵시켜 뭐 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던 그랬죠. 거고 네. 그다음에 야 탄핵 그 안에 그 북중로하고 멀어지고 그다음에 일본과 기괴하게 가까워졌다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탄핵안으로 거기 또 뭐 두 번째 탄핵안에는 다시 또 그 추경호도 집어넣어. 뭘 물론 이분이 집어넣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안을 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분과 그분의 측근에 있는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들이 온 국민에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와, 저기는 뭐 적지면 다 탄핵이구나. 그렇죠. 네, 뜻이 다르면 다 탄핵이구나. 야, 저건 완전히 깡패구나. 아,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일당 체제를 구축했구나라는 건 국민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비상계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국민들도 보면은 와 저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했죠. 네. 이거 문제가 후지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사실 이거 뭐 정상적인 지지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분위기에 확 작용을 해서 가는 저 조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비슷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탄핵은 탄핵이고 뭐 수사는 수사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다. 뭐 이렇게 일상으로 벌써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때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어느 상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한 5분한테 딱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니 네. 뭐 탄핵은 이미 뭐 우리는 이미 넘어간 챕터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 생각하고 있다. 뭐 거기 기업인도 여러분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확산이 돼서 네. 됐을 뿐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네.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네. 그동안에 숨죽이고 있던 슬금 꿈틀 숨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나요. 고개 들면 죽으니까 큰일 나요. 지난번에 뭐 학살 공천 학살 제가 기자 생활 한 3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그 공천학살 처음 봤거든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횡사. 네. 비명 행사. 네, 그런 네.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때 임종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아마 공천에서 잘렸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잘리고 나니까 그때 딴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탈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남아 있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몰라. 이건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 본인이 어때서 남아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죠. 당을 사랑해서 네. 뭐 혹은 미래를 도모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임종석 네. 씨도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하면서 네. 이재명만 바라보는 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답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지율이 없죠.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뭐 이재명 위기론이 나오고 있고 뭐 그게 맞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카톡 검열이었고. 그렇죠. 뭐 카톡 가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 우리 출연하는 강찬호 기자가 네.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네. 김부겸 총리 인터뷰했더니 김부겸 씨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면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김부겸 의원도 사실상 나는 생각이 있어. 이게 민주당은 그 일당 독재, 이재명의 일당 독재 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여기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근데 그거 뭐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해준 거지.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엉뚱한 짓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이재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네.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임종석 네. 그리고 한 분 이제 우원식 의장도 우원식 의장은 또 어저께 네. 소보로 빵 얘기를 네. 했고 우원식 그다음에 화이팅 있었죠. 김동연 이분이 이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동훈 대표라는 원톱이 사라졌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라는 원톱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워낙 심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요 비유 괜찮네. 네, 과거에 네. 중국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 네. 같은 뭐 합종 연행도 이루어질 것이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1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팔을 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 원톱인 줄 알았더니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좋아요. 근데 네. 또 이게 하나 이슈는 이쪽에 있는 원탑은 그래도 뭐 리스크가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지금의 원탑은 리스크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아시다시피 5건의 재판인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13개 혐의. 네, 13개 혐의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막다가 결국은 쫓겨나긴 했지만, 뭐, 본인의 어떤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균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 안개가 자욱한데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혹은 누가 얘기한 대로 수영장에서 물이 거치고 나면 네. 바닥이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안개가 거치면 사물의 형태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먼지가 가득하다가 먼지가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 네. 누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가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는데 너무 뭐 여러분 힘들어요. 빨리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어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뭐 길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니까 즐겁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1시간 진짜 금방 왔어요. 네. 1시간 금방 왔는데 오늘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오전에 했어요. 어떤 분께서 뒤늦게 소식 알고 막 헐레벌떡 오셨나 봐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4시,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저희 1시간 동안 늘 뵐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온니훈이님께서 동네방네 소문 듣고 왔어요. 와우, 김종혁 위원장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 주셨고요. 일몬도님, 김혜승 앵커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습에 힘들지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정당당 미소천사 힘 수고하세요. 이렇게 정정당당 뒤에 미소천사까지 붙었네요. 네. 또 온니훈니님께서 저보고 배현진 의원을 닮았다고 하셨는데 아유 배현진 의원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고 얼굴 조그마시고 눈 크시고 정말 예뻐요. 네. 그리고 참 똑똑하셔서 부러운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구절초님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센진 김혜승 앵커와 함께 중도 보수 한동훈 대표님 함께 같이 가요. 오늘도 유센진 화이팅 하세요.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리구두장님께서는 김종혁 위원님 저도 고양 시민입니다. 네, 고양이이시군요. 네. 열렬히 응원합니다. 유스엔진 최고 고맙습니다. 유리구두장님도 그 유튜브 하셨다고 했던 분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으시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훈이조아라님께서 김종혁님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글 주셨네요. 네, 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김종혁 화이팅 응원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안 읽은 글 있으면 올려주세요. 다 읽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메시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댓글까지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는 거 네, 아시죠? 네,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 제가 오후 방송 한번 안내해 드리고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시 30분 처음으로 오전에 진행을 한 정정당당 김종혁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4시에는요. 함은경 마포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호 전 대변인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은경, 김준호 두 분 4시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4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5시에는 연예부 기자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진용 기자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스터트롯 3 현역 가왕2. 네, 요즘 트로트 대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여기 뒷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5,000명의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 접속을 해주시면 노래 한 곡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트롯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뭘 해도 되죠? 그래요? 모든 자신 있다. 들어와. 네, 오늘은 제가 4시와 5시 방송 이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제가 멘트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또 주셨네요. 국민만 생각하는 한동훈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김종혁 위원님 노래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어머 세상에 기도까지 했는데 곧 실시간 5천 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휴대폰을 가져다가 구독을 누르시는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이 있다면 조만간 노래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뭐가 옳은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용기를 내는 거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젊은 사람이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신중한 것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왜? 대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신중하지. 하지만 젊은 사람이 신중한 것은 커다란 덕목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용기를 갖는 것, 그것도 쉽게 할 수 없는 덕목이다.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요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요즘 세상, 저도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가 있는 정말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뭐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옳을까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뭐 어떤 바람이 확 불고 왼쪽 바람이 확 불거나 오른쪽 바람이 확 불거나 저는 광우병 바람이 불 때도 그 바람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켜보면서 내가 절대로 이런 바람이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그때 다짐을 했었는데 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간에 저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세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다들 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저에 대한 비난이 뭐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중도 합리 온건 보수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그런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은 아마 공격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얻으셨나 봐요. 그 응원과 뭔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느낌의 여러분들의 그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저도 위로가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 또 그 가는 길에 뉴스 엔진이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뉴스 엔진에서도 많이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직구님 지금 어제 맞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 저분이 내주세요. 그 담당자 그때 했을 때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네, 네. 어쨌든 뭐 사고를 잘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가 잘 나오리라 믿고요. 뉴스엔진에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전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오후 4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후 4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